자, 이제 문제 처음부터 같이 볼 거예요. 자, 5층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라는 문제였고, 지금 코드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출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함수는 그 프린트라고 하는 출력 함수의 안쪽에 들어가 있죠. 자, 또 뺏기고 있네요. 자, 이 프린트 출력 함수 안쪽에 포맷이라는 안쪽에 얘가 들어있게 되는데, 자, 드디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프린트라고 하는 이 녀석도 결국 함수 실행이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포맷, 이 녀석도 결국에는 함수 실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함수 호출, 함수 실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어떠한 값을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이 자리에 어떠한 값이 남아야, 이렇게 값이 남아야 이 중괄호 안에 치환이 될 거니까요. 아무 값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환된 결과가 논이라고 나오겠죠? 우리 아무것도 값이 없을 때 논 나오는 거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들 때 리턴을 필요로 한다. 리턴을 필요로 하니까 리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패스 넣어놓고 인자값 4개 변수를 2개 받아야 되니까 넣어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얻고자 하는 값은 진짜 덧셈의 연산이었죠? 그러면 4개 변수로 받아온 값을 2개를 더할 건데 이걸 리턴하겠다. 그럼 플러스 함수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3nums라고 하는 이 함수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4개, 인자가 3개죠? 이 3개의 인자를 가지고 얘도 결국 똑같이 return 1 필요로 한다라고 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3개를 다 더한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함수를 구해내라 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함수 같은 경우는 둘을 빼야겠죠? 인자 2개를 받고 있으니까 매개면서 2개 세팅해 주는 거고 여기다가 return a-b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5 빼기 10은 뭐 마이너스 5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인자를 이렇게 세팅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턴할 때 b-a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멀티플라이 이거는 곱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함수를 만들어라.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겠죠. 인자 2개니까 매개변수 2개 세팅해주고. 자, 근데 이제 매개변수 얘기를 할 때 어차피 이 녀석도 결국에 변수였으니까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의 의미를 여기도 접목을 시켜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저는 지금 A, B만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사실상 A나 B로 쓰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상황에서 함수 활용에 대한 그 사용법 적응을 하기 위한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매개변수 이름을 꼭 지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기능 실제로 만들 때도 이런 A, B 써도 당연히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게끔 잘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리턴 곱하기 값 남겨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모드는 이제 나누고 나서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도 인자 2개니까 4개면서 2개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div 얘는 이제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디비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매개면수 2개 세팅해주고 리턴을 해서 a 나누기 b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나누기가 되긴 되는데 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겠죠. 파이썬에서는 목만 구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그냥 슬래시 하나짜리 나누기가 목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값을 다 구해버리는 연산자였으니까 목만 구하기 위해서는 슬래시를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div2 이 녀석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애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함수를 실행한 결과로서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실행한 결과로서 우리가 출력 예시에 있는 결과를 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함수의 활용, 그리고 리턴의 활용에 대한 연습을 하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아주 살짝 더 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그냥 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척하고 있는 거죠. 왜냐?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래요. 여기에 보면은 공식이 제공되고 있죠. 이 공식을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여기에 적혀있는 얘는 온도 단위 섭씨겠죠. 근데 이 함수를 통해서 f가 리턴이 되면 이 녀석은 화씨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공식 자체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래요. 근데 섭씨 온도는 누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 우리가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하는 이 시점에 인자로 섭씨 온도를 넘기고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인자를 C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받았을 거고, 그 받아온 매개 변수가 섭씨 온도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F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F를 리턴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 근데 F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냥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 예시처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공식을 우리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건 파이썬 수업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공식은 주어져 있고 이걸 활용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함수를 구현해라 라고 하면서 is 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is 만들어주고 일단은 패스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초가루가 빠졌죠? 이 상태에서 인자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받고 있고 여기서는 11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받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고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로직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넘 값이 실제로 짝수인지 짝수가 아닌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은 짝수인가요? 하고 공간을 뚫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예, 아니요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 우리가 언어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언어적인 참과 거짓 의미를 가진 true, false를 넘겨줘도 되겠네요. 그쵸? 일단은 짝수, 입력받아온 넘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봤죠? 만약에 이 넘을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얘는 어떤 경우예요? 얘는 짝수가 맞는 경우죠. 그러면 return true로 하겠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짝수가 맞으니까 맞을 땐 true를 넘긴다. 그럼 얘가 짝수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true, 참이야 라고 하면 맞다란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true를 리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틀린 경우겠네요. 짝수가 아닌 경우니까 return false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 true, false 말고 문자를 날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문자 넣으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만 바꿔놓고 해도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true, false를 리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로직을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이 if가 굳이 필요할까요? 이 조건문을 한번 거르는 이 조건의 연산이 꼭 필요할까요? 얘는 필요해요.
얘 없으면 짝수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if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외계 변수를 받아온 놈에 지금 10이 탁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10 나머지 2 하면은 1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이 결과가 0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0은 0과 같다. 그럼 컴퓨터가 이 연산의 결과를 뭘로 한다고요? true. 그럼 리턴에 결국 true 남네요. 그럼 우리가 조건 같은 거 쓸 필요도 없겠네요. 만약에 false의 경우 11이 들어왔다. 1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나머지가 나올 거잖아요. 1이라고. 그럼 1은 0과 같냐라고 물어보면 같지 않죠. 그럼 이 자리에 컴퓨터가 결국 뭐 남겨요? false 남기겠죠. 그럼 조건문으로 if를 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이 수식을 조건식을 리턴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true나 false의 결과를 적재적소에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코드는 불필요한 연산을 하나라도 줄이자라고 했어요. 이런 방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에 익혀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true, false를 그냥 리턴할 게 아니라 그 true, false 상황에 맞게끔 한글을 리턴하고 싶었어요. 예나 아니오로. 지금 이 코드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if 조건을 연 다음에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문자열을 바로 리턴하는 방식 말고 얘를 활용해서 해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잠시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뭐 소수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죠. 그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당연히 결과는 문제가 없어요. 트루펄스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입력받은 정수가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3의 배수인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연산 해봐야 돼요? 방식은 똑같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가지고서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가 맞는 거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자, 함수를 만들겠다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패스 넣어놓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해줘야 되는 로직이 일단 매개 변수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 num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맞느냐라고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 결과를 남겨야만 되는 코드니까 return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복사가 됐네요. 사실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조건문이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짝수나 3의 배수나 쉬워요. 지금 예시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예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다 수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테스트할 수 있겠죠. 짝수나 3의 배수 같은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수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은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좀 테스트해보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암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 보시고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코드가 잘못된 거니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df 함수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인자로 받아온 매개변수로 받은 이 값이 100보다 크냐 크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방식은 동일합니다. 얘가 100보다 크냐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 조건식이 실행된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가 남을 거니까 문제없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수식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입력받은 정수, 우리가 인자로 세팅한 값이란 얘기고, 인자로 세팅한 값은 현재 1000이에요.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받을 거고요. 이 1000이 갖고 있는 모든 약수의 합이네요. 그럼 우리가 얘를 쉽게 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입력받은 정수가 하나씩 출력되는 방식부터 해서 그 안에서 약수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그 약수들을 다 더하는 방식까지 덧붙여 나가면 문제 해결은 금방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를 3개로 나눴습니다. 입력받은 정수 모두 다 출력, 1부터 입력받은 값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약수 출력, 우리가 해봤던 거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약수 출력하는 단계까지 오면 사실 약수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파트를 찾아낸 거니까 그 안에서 합을 구할 수 있는 연산까지 넣어준다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이 3가지 단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도저히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첫 글자가 써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의 인자 넘어갔고 num이 갖고 있고요. 이 안쪽에서 반복문을 돌려줘야겠죠. 반복문은 몇 가지 돌려야 돼요?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num까지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스텝 넣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은 일단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약수 어떻게 구하나요? 만약에 우리가 받아온 num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얘가 약수죠.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니까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그 친구들이 약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i를 출력한다. 그럼 일단은 i를 출력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와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 출력문으로 인해서 약수들 쭉 프린트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로 인해서 뭐가 출력돼요? 여기에서 0 출력되겠죠. 0. 왜냐면 리턴을 s를 하고 있는데 리턴 s를 리턴했다라는 건 s가 지금 0이니까 이 자리는 결국 0이 리턴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실행된 결과 0이 남는 거고, 그럼 0 출력해야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프린트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0, 원래 있던 이 0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과정, 증감식을 사용해 i의 값을 더해 준다면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s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수들이 다 더해진 값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2340이 나오는지, 네, 잘 나오네요. 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정말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방식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건데, 도저히 모르겠다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라인만큼은 꼭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열심히 연습해보는 문제였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정답 먼저 올려드리고, 자, 이거 다음 문제 좀 가져오겠습니다. 왠지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얘는 내용이 없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아까 열렸었나요? 안 열렸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안 열리고 있고, 열린 분도 있고 안 열린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이 문제는 그러면 그냥 상황을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보죠.
자,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해서 100은 소수가 맞나요? 포맷 이 안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게 프라임 넘버 정도로 하나 지어주고, 그리고 100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강제로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열렸다면 그 문제대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로직은 동일할 거니까요.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소수는 뭐죠?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100 소수인가요? 아니죠. 자, 7 소수인가요? 맞죠? 우리가 100은 소수가 아니고 7은 소수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애초에 소수라는 건 이 개념을 만약에 모르셨다라고 하면 소수를 검색해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소수라는 건 나눠지는 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소수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애는 1부터 7까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 4, 5, 6, 7 생각을 해봤을 때 1은 7을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고요. 약수가 맞고요. 2는 7을 나눠 떨어지게 못하죠. 3도 안되고 4도 안되고 5, 6 다 안됩니다. 근데 7은 가능하죠. 이러니까 얘가 소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소수인지 아닌지를 로직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따졌어요? 7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서 1부터 얘까지 얘를 다 나눠봤네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인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로 한 걸 코드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사실 소수는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df 프라임 넘버 만들어 놨어요. 자, 패스로 일단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말한 거를 어떻게 하면 코드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이 값을 가지고서 넘이라고 하는 값을 나눠요. 뭘로? 1부터 넘까지의 수들로. 그럼 일단 그것만 봤을 때에도 반복문 하나 있어야겠죠. 왜냐면 1부터 본인 자기 자신까지 돌아야 되니까 반복문을 먼저 만듭니다. i가 넘까지 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이 안에서 만약에 넘을 나눠요. i로. 그 나머지가 0과 같대요. 지금 이 상황이면 약수를 구한 거죠. 약수를 찾았어요. 근데 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으면 소수래요.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죠? 자, 지금 사실 소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지금 초점이 가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소수라는 소수를 맞나 안 맞나 따져보기 위해서 이 로직을 구현해내는 이 방식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코드를 썼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약수들의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수들의 합을 구했는데 소수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을 수 있겠지만, 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대요. 그러면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 플러스 1이면 이거 소수 아니에요? 이렇게 연산이 된다면? 자, 7 경우 보겠습니다. 7은 소수가 맞죠? 왜냐면 약수가 1과 7밖에 없으니까. 그럼 1과 7을 더하면 8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맞지 않나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수가 소수니까 이 연산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들어맞겠죠. 그럼 저는 이제 요 밑에 와서 조건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S가 가지고 있는 값이랑 넘이 가지고 있는 값 플러스 1 이 결과가 같으면 그때는 소수가 맞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return false를 할 거야. 이게 근데 반복문 안에 들어있네요. 이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이러면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왜 안 나왔어? true false. 반복문 끝났고 맞다면 참이고 아니라면 false인데 왜 안 나왔지? 다시 안 나왔네요? 그러면 사실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넘겨준다면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실행된 결과 중괄호가 없군요. 죄송해요. 제가 중괄호를 빼먹었네요. 치환을 안 하라고 해놓고 치환하게끔 해버렸네요. 문제가 없죠. 정답 잘 나와요. 자, 근데 이 상황일 때 다 이제 소수 판별기 잘 구했다라고 하고서 그냥 끝내면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은 소수예요. 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1 돌리면 1을 돌렸는데 7이 나오네요. 펄스라고 잘 나오네요. 근데 1은 소수가 아닐 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겠군요. 이 방식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 방식은 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했을 때 1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놓을 겁니다. 이거는 뭐 선택적인 요소일 수 있는 건데 얘가 1이라면 애초에 밑에 코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은 절대 소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은 소수일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러면은 연산이 좀 바뀌어야겠죠. 여기가 1로 가면은 그대로 써도 되고 여기가 2로 갈 거면 이제 여기에 얘가 빠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해서 만드는 방식은 많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약수 개수가 2개면 얘는 소수죠. 어떤 정수, 예를 들어 130, 1 이런 수가 왔어요. 근데 얘가 약수를 따져보니까 약수 개수가 2개밖에 없대요. 그럼 1과 자기 자신일 거잖아요, 약수는. 그러면은 카운트를 셌을 때 2개면 얘도 소수가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얘는 접어놓을 수 있으니까 접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로직이 얘도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럴 때는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빼고 밑에다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런 겁니다. CNT 같은 거, 카운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반복문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하는 로직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소수를 판별할 수 있나요? 있죠. 지금 제가 작성한 로직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CNT라고 하는 애를 일단 0을 넣어놓고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초기값 세팅,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코드가 다를 게 없어요. 변수 이름만 달라졌습니다. 그쵸? 근데 따져보는 결과는 뭐예요? 잠깐만. S 넘. 그쵸? 제가 넘이랑 따지는 게 아니라 2랑 따지는 거니까.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잠시만요. 0, 1 올라갔고. 맞죠. 여기다가 i를 더하는 게 아니라 1을 더하는 거니까. 저도 지금 이 i랑 1이 순간 헷갈려가지고 왜 진짜 똑같은데 진짜 같은 결과가 나왔지? 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여기서 i를 더하면 실제 그 약수인 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연산 결과를 따지는 거고, 1을 더하면 카운트,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 1씩 증가를 시켜서 총 2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약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 정도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소수가 true가 잘 나오는지, 확실하지 않게 확실히 소수가 아닌 녀석들을 넣었을 때 false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좋은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근데 함수를 쓰란 얘기가 없네요. 왜 없지? 문제에서는 함수 쓰라고 개념 써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합시다. prime number cnt print 정도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인자가 따로 필요가 없겠네요. 1부터 1000이라고 하는 상황이 제시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좀 더 응용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자를 바꿔가면서 이 사이에 있는 수를 바꿀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할 때.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라고 했을 때 개수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개수. 자, 그러면은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그 CNT를 활용하면 이거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CNT 값 하나 0으로 만들어 놓고요. i 1 만들어요. 그다음 반복문 돌려서 근데 i도 1로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여기서 매개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으니까. 근데 이러면 i가 굳이 일단은 기본 걸로 가보고 여기다가 b 넣어주고요. 그다음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조건문을 따졌을 때 b를 잠시만요.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 1부터 1000까지 다 돌리는데 1이 소수냐 물어봐야 되고. 아하, 오케이. 자, 쉽게 가겠습니다.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아까 거를. 여기서도 이걸로 하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소수 판별기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자,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접어 놓고요. 여기다가 불러올게요. 1부터 1000까지 볼 건데, 여기다가 이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호출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 인자값으로 낸 i의 값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true가 돼서 이 안쪽으로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true를 뱉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true를 뱉었다라는 건 현재 i가 소수가 맞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print i를 통해 소수를 출력할 거야 라고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도는 상황 속에서 소수를 전부 다 출력을 해 주겠네요. 근데 소수 출력이 아니었네요. cnt 개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print cnt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리턴이 없어요. 왜냐면 사용하는데 리턴을 꼭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리턴을 굳이 안 만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출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뭔가 무한 루프에 빠져 있나 본데요. 다시 봅시다. 이 녀석이 왜 지나가질 못했니? 프라임 넘버 불러서 넘을 줬는데, 현재 i를 줬는데,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1이 들어왔다, 10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1일 거고 1이 들어가서 1000까지 도는 상황인데, i가 얘 뭐예요? 이거 여기 와 있죠? 스텝이 엉뚱한 데가 있었네요.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약 소수들의 개수는 168개. 맞는지 틀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따져볼 때 우리가 암산으로 가능한 수준 따져본다면 1부터 10 사이에 든 소수가 몇 개예요? 2, 3, 5, 7, 4개죠. 그럼 4개 맞네요. 좀 더 늘려볼까요? 15까지. 10까지가 4개였는데 15까지 간다 그러면 11 하나 추가, 13 하나 추가. 그러면 6개면 되겠죠. 맞네요. 이런 식으로 암산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자 처리, 매개변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데도 더 편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1과 1000으로 고정시켜 놨다면 함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함수를 우리가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처리를 하기 위해 함수 2개를 만들었고요. 얘는 지금 내가 인자로 매개변수로 받은 값이 소수가 맞아? 아니야? 이것만 따질 거예요. 소수가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다른 함수에서 활용한 거죠.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을 응용해서 소수 판별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판별기를 통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 수가 소수가 맞아 아니야를 여기서 따진 거예요. 만약에 난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 함수 하나로 할래 라고 하면 이만큼의 로직을 이 안쪽에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하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별기 같은 거, 그럼 이제 이런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입력받은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러다 놓고 응용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이런 문제처럼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해 이렇게 아니라 만약에 소수들의 합을 출력해 라고 해도 얘가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풀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문제 다 풀고 나면은 이제 간단하게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들어갈 거예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초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기초가 슬슬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수가 끝나면 사실 기초는 끝이었으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심한데 리스트, 뭐 딕셔너리,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슬슬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조금 내용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리스트도 쉬워요. 딕셔너리도 쉽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에 비해서는 조금 생각할 게 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푼 문제는 정답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